자, 굳은 살은 운동한다고 헬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굳은 살이 생깁니다. 그쵸? 나도 옛날에 많았는데. 깨끗합니다. 최근에 운동을 안 한다는 증거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헷갈려 하시는 이것, 피부과 전문의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 중 하나인 바로 이것! 굳은 살과 티눈, 그리고 사마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먼저 얘기 드릴 것은 굳은 살인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괜찮지만 운동선수처럼 갑자기 탁 멈춰야 되거나 갑작스럽게 출발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발에 압력과 마찰이 반복적으로 닿게 되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피부는 그 부분에 보상작용을 하기 위해서 피부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질세포가 탈락하지 못하고 이 압력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보호하고 그 다음 이를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굳은 살이죠. 자, 이 굳은 살은 발에만 생기는 게 또 아니에요. 필기 하실 때 이렇게 꽉 끼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요 꽉 잡아서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왜 굳은 살 생기시기도 하고요. 바이올린 키시는 분들, 목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생기기도 하고요. 셰프들 칼 썰 때 보면은 그게 압력 많이 닿는 부분에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자, 발에 굳은 살이 생긴 경우에는요, 발은 아무래도 우리 몸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고, 굳은 살이 생기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게 이 압력 부분 때문에 눌러지잖아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굳은 살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런 통증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좀 더 압력을 풀어만 줘도 상당히 많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티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티눈은요, 걸을 때마다 그 압력이 닿는 부분이 너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통증이 생긴 부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굳은 살처럼 딱딱해져 있는 부분 이외에 중앙에 아주 동그랗게 선명하게 조그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서 볼 때는 동그랗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으로는 이렇게 쐐기처럼 박혀 있는 현상을 보이고요. 그 쐐기처럼 박혀 있는 부분들은 매우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 뾰족한 부분이 뼈라든지 신경이나 이런 닿는 부분에 닿으면서 통증이 유발이 되죠. 신발을 꽉 끼는 신발을 신는 경우, 여성분들의 경우는 힐을 신는 경우 더더욱이나 많이 발생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발꿈치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발에 닿는 이 면에 상당히 압력이 많게 되고요. 이 부분에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중에 더욱더 압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티눈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많이 생기냐면 발가락 중에 바깥쪽 요 끝에 5번째 끝에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경우는 신발이 이렇게 끝이 뾰족하죠. 그래서 엄지가 있고 새끼 쪽 부분들이 계속 닿아서 이 부분에 보통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티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티눈의 경우는 상당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내원을 하시죠. 자, 이 경우 치료 방법은 물론 그 부분에 있는 티눈을 빼면 되죠. 레이저로서 뺀다거나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티눈이 생기는 원인이 반복적인 압력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신발을 너무 꽉 끼는 신발을 계속해서 신게 되다 보면 똑같이 티눈이 그 자리에 발생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현상은요, 우리가 걷는 습관을 보면 이 걷는 습관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죠. 본인만이 걷는 분명한 습관이 있고요. 본인만이 닿는 압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압력 받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압력을 받게 되고 거기에 신발이 더 끼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의 압력으로 인해서 굳은 살이나 티눈과 같은 증상이 같은 자리에 보통 생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바로 발바닥 사막입니다. 보통 티눈하고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티눈인 줄 알고 치료하지 않고 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편평사마귀와 마찬가지로 손발바닥 사마귀 역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 질환입니다. 자, 우리가 사마귀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손가락에 생기는 경우 어때요? 이게 동그란 부분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갈라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거든요. 즉 튀어 올라오죠. 편평사마귀도 앞에 편평이 붙었지만 사마귀고 실제로 아주 좁쌀처럼 작은 것들이 피부 표면 밖으로 밀려 올라옵니다. 자, 하지만 손발바닥에 생기는 사마귀 중 발바닥에 생기는 사마귀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걷고 압력을 받는 부분이 발바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사마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쪽으로 자라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즈가 작을 때는 티눈하고 되게 모양이 비슷하다가 점점점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감별하는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분명히 사이즈가 작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경우 첫 번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티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크기가 커지는 부분이 있지만 사마귀는 그 커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두 번째는 압력을 받는 부위가 아닌 곳에 생기는 티눈과 같아 보이는 증상들은 거의 사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발바닥을 이렇게 발에 닿았을 때 실제로 이 부분에 생겼을 때는 티눈인지 사마귀인지 감별을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발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거는 사마귀라고 표현을 해야지 티눈이 아니죠. 간혹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손에 티눈 생겼어요 라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손에 티눈이 생기려면 물구나무서기 해야 돼요. 왜냐면 압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걸어야지만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손바닥에는 사마귀가 생기는 거지 거의 티눈이 생기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티눈과 사마귀는 증상들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티눈은 안쪽으로 이렇게 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눌렀을 때 아! 하고 아프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마귀는 눌렀을 때는 그렇게 통증이 없는데 사마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상당히 아파합니다.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아프면 티눈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아프면 사마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감별이 가능하죠. 또 하나, 자, 개수가 여러 개 생겼어요.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 티눈이 아니라 사마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마귀가 하나가 생겼는데 하필 그 생긴 부위가 압력을 받는 부위다. 자, 그러면 좀 감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긁어보거나 그 다음에 치료를 해보면 그 부분이 티눈인지 사마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티눈의 경우에는 비교적 치료가 간단해요. 냉동 치료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레이저로 제거를 해서 그 부분들을 없애주면 통증이 바로 경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마귀의 경우는 분명히 사마귀 바이러스의 감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의 치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냉동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가 좋긴 하지만 한 번으로 치료 효과가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3-4번 이상의 반복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큼 다 제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또 뒤에 남아있는 부분 때문에 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치료가 되게 까다롭고 재발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개수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그 다음에 그 크기가 커지거나 깊이가 훨씬 깊어져서 치료하는데 매우 애를 먹게 됩니다. 저 매일 하루에 제가 한 4-5명씩은 사마귀 환자가 병원에 오시는 것 같아요. 발바닥, 발가락, 손바닥, 손가락에 있는 사마귀는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벗어난 사마귀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집에서 발에 생긴 티눈 같은 것을 보고 아, 티눈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진단 받으셔서 정확한 치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